자, 오늘은 여기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한번 여기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파트가 좀 이제 되게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여가지고 일단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원이라는 도형에 대해서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원의 성질이나 이런 거를 한번 좀 다뤄봤고 이번에는 이 좌표평면 x축 y축으로 표현한 좌표평면에다가 얘를 이제 나타내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이제. 자, 이제 원의 방정식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평면이 있어. 평면. 좌표 평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어떤 점을 딱 잡아. 어떤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있어. 여기서는 R만큼 떨어진 점인데 일정한 거리 R만큼 떨어진 점들이 무수히 많이 점이 찍히게 되는데 애초에 원이라는 도형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 자, 어떤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라 보면 되고 이러한 도형을 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처음에 기준이 되는 이 점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의 중심이라고 부를 거야. 원의 중심. 얘를 원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만큼 떨어져 있는 그 거리 있잖아요. 그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이제 반지름이라고 부르고 반지름. 반지름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원의 방정식 요거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원의 방정식. 자, 좌표 평면 위에 요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원의 방정식 생각해 보면 그 중심이 현재 A, B입니다. 중심이 A, B. 그리고 원 위의 점은 현재 X, Y라고 지금 둔 건데 얘들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R이라는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일정한 값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선분 CP의 길이가 반지름 R이랑 같다라는 식을 한번 쓸 거야, 이제.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있죠. 우리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하는 거였지. 이걸로 한번 CP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니까 X끼리 빼고 제곱, Y끼리 빼고 제곱의 루트야. 그런데 저 상태에서 양변을 내가 만약에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제곱해주면은 CP 제곱이 되고 저 루트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CP를 내가 아까 R이라고 놨기 때문에 결국 CP 제곱이 사실 R 제곱인 셈이거든. 이 2차식 자체가 R 제곱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밑에 이제 써주시는 건 뭐냐면 자, 그렇기 때문에 방금 CP 제곱이 R 제곱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 있거든. 이러한 식을. x-a제곱, y-b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러한 기본 형태의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볼 수가 있어. 이러한 형태의 원의 방정식을 이제. 자, 따라서 자 정리합니다. 중심이 a, b인데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 작성을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한 다음에 우변에다가는 반지름의 제곱을 적는 거야, 이제. 자, 그 쓰실 때에는 그 원의 중심의 좌표 A, B잖아요. 여기 반대보호로 쓰는 거 지금 보이죠? 반대보호로 이제. 반대보호로 쓰는 것에 유의를 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불러. 표준형 이제. 용어가 되게 헷갈리는 게 이제 세 개가 나올 거야. 얘는 무슨 형이라고 얘들아 이제? 표준형이야, 표준형 이제. 중심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아래인 원의 방정식인데 근데 특별히 특수 케이스 중심이 만약에 원점일 때 있죠. A, B가 그럼 0인 거잖아요, 이거는. A, B가 0일 때 해당이 되는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 자, 이제 여기 A, B에다가 이제 0을 이제 넣어 본다 치면은 결국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면서 얘가 R제곱이 돼야 되겠지. R제곱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될 거야, 이제. 자, 거꾸로 생각해서 자, 역으로 자,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점 P도 이제 당연히 이러한 원을 따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뭐 밑에는 크게 이제 의미 없고 자, 다시 정리. 중심이 A, B인 거는 표준형이야.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중심이 이제 0,0인 건 기본형이야, 기본형. 이게 말뜻이 좀 비슷하지만 좀 아예 다른 의미인 겁니다. 이따가 하나 더 나올 거야. 일반형이 나올 거야, 일반형. 구별을 해줘야 돼.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다 그게 그거 같지만 다 의미가 여기선 다릅니다, 이제. 잘 구별해 주셔야 되고 이제 이걸 토대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다 단순 공식 적용해보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미리 얘들아 말씀드리면 그 필수 예제를 내가 풀어주고 유제를 여러분들이 숙제로 푸시잖아요. 참고로 여기 단원 유제가 좀 어려워 얘들아.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 것에 비해서 좀 약간 밑에 면에 숙제하실 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건데 특별히 중심이 원점인 그러한 원은 기본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본형이다. 쟤는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그렇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어떻게 되어줘야 돼? 얘가 이제 반지름의 제곱인 9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심이 이제 3,-2이면서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자, 얘는 이제 표준형입니다. 표준형 이제. 얘는 표준형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중심이 3,-2다. 자, 이렇게 쓰는 거야. 저 중심의 좌표를 여기 반대부로 쓰는 거야. x좌표 반대부로 쓰고 y좌표 또한 여기 반대부로 쓰는 거야. 반대부로 이렇게. 그리고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반지름의 제곱으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저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이제 자, 이제 응용을 살짝 해보는 건데 응용을 이제 자, 점 -2,1을 중심으로 하고 이러한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무엇인가 라는 건데 얘들아 그 원의 중심이 -2,1이어야 되는 거잖아. 일단은 먼저 추려내볼게. 이 5개의 선지 중에서 얘를 중심으로 가지는 원의 방정식의 꼴을 찾아볼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반대부호라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반대부호. 원의 방정식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여기까지. 얘네 셋 중에 하나가 그럼 답인 거거든요.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이 중에가 답인데 자, 근데 이제 반지름을 우변을 이제 알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반지름이 주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하지만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게 이 문제의 의미 자체가 얘들아 -2,1이 여기라고 치면은 이제 1,-3을 지난다라고 했잖아. 1,-3을 이 정도로 잡을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를 이제 지나는 원의 방정식 원을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인 거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2,1이랑 그 다음에 1,-3 있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볼게. 자, 이거 공식입니다. 반지름 R은 자 루트 해주시면서 x끼리 뺀 거 3의 제곱 y끼리 뺀 거 4의 제곱 이게 나오니까 9 더하기 16해서 루트 25 그냥 5가 나오게 되겠지. 그냥 5가 나오게 돼. 그렇기 때문에 우변의 반지름의 제곱이 와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5번으로 답을 내주는 거죠.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자, 필수 예제 3번인데 자, 두 점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위와 같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R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거 이제. 자, 이거 별표 하나 쳐야 돼. 이거 문제는 되게 쉬운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야 이거. 자, 뭐냐면 자, 어떤 원이 있나 봐.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지름을 한번 그어볼게요. 지름을 이제. 이때 A, B라는 두 점이 이제 있는데 자, A라는 점이 현재 이겁니다. 1,4 B라는 점은 현재 이겁니다. 3,2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이런 상태거든요. 이제. 자, 이랬을 때 이 두 점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한다 이거야. 지름의 양끝점.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지름의 중점이 있지. 중점. 이 지름의 중점이 뭘까? 얘가 뭡니까? 원의 중심이야. 그리고 이 지름의 중점이니까 우리 내분점, 외분점, 중점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 A, B를 이제 가지고 여기 P, A, B의 좌표를 가지고 중점 좌표 구해볼 수 있는 게 자, x끼리 더하고 나누기 2, y끼리 더하고 나누기 2 하는 거란 말이야. 평균 구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몇 컴마 몇이 나옵니까? 1하고 3의 평균이 2고 4하고 2의 평균이 3이니까 뭐 이렇게 바로 구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지름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야.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씁시다. x끼리 뺀 거 1의 제곱, y끼리 뺀 거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루트 2가 나오게 되니 반지름이 루트 2. 자, 그러니까 여기 r 제곱은 그러면 그냥 2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2.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b는 이제 여기 봐봐. 여기 a, b가 이게 중심 좌표란 말이지. 그게 2, 3이었으니까 우리 이제 a가 2, b가 3, r제곱이 2다라고 나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형태를 놓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무슨 형태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4번입니다. 4번 이제. 자, 4번인데, 자, 얘는 이제 뭐냐면,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이러한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자, 얘들아, 우리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원의 중심 좌표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은, 얘들아, 어디 위에 있다라고 나오면, 일단 x좌표를 내가 만약에 a라고 잡아주면은, y는 a 빼기 2인 거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제 이런 식으로. 중심이 저 직선 위에 있으면 말 그대로 원의 중심은 저 직선이 지나는 거니까 x좌표를 a라고 내가 만약에 가정한다면 y좌표는 a 빼기 2가 되는 거야. 이걸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줘야 돼. 작성을 이제. 자, x좌표 반대번호로 쓰고 y좌표 반대로 쓰는 걸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부호를 다 뒤집어서 뒤에 써주면 돼. 부호를 뒤집어서. 이게 이제 반지름의 제곱 r제곱일 거란 말이야. r제곱. 이렇게 써주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점을 지금 지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의 방정식이 이 두 점을 지나. 얘들아, 항상 뭐 원이든 뭐 직선이든 뭐 무슨 함수이든 간에 항상 어떤 도형이나 함수가 뭐 어떤 점을 만약에 이제 지난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 점의 좌표를 여기에 대입해 볼 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3,4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3,4를 이제 대입해 보시면 3-a의 제곱, 그 다음에 4를 대입해 보시면은 6-a 제곱이 r제곱이야. r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0,1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0,1로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0 대입하면 -a의 제곱은 그냥 a제곱이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3-a제곱이 나오게 되죠. 3-a제곱이. 얘가 마찬가지로 r제곱이 되는 건데, r제곱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시냐면은 이렇게 푸시면 돼. 결국 이 위아래 두 식은 r제곱 이제 같잖아요. 이게 같으니까 결국 좌변끼리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얘네끼리 같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건데, 그러면은 얘를 이제 전개해서 풀어보면 되기는 하는데, 원래는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푸는 거야. 원래는 이제.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자, 조금 이제 센스 있게 행동하면은 이 위아래가 같은데 같은 소거되는 항이 있지 않냐 지금? 완전히 똑같은 거. 쟤를 미리 없애고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남는 거 쓰면은 6-a제곱이 a제곱인데, 자, 이것도 전개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주는 거야? 굳이 전개할 필요 없이 양변에 동시에 루트를 씌우는 거야. 근데 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자, 어느 한쪽에 풀바가 붙어야 돼. 풀바가 이렇게. 우리 제곱을 풀어줄 때에는 저렇게 풀바를 했었단 말이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로 만약에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6-a가 a가 되니까 2a는 6 해가지고 a가 3이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로 내가 만약에 가정해주게 되면은 얘가 6-a가 -a가 되기 때문에 소거되는 게 보여요. 소거되는 게. 그래서 6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식이. 그래서 a를 3이라고 정할 수 있다. a가 3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a가 3이다. 답을 2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죠. 반지름을. 그러면은 반지름 구하려면은 3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3을 대입해 보시는데, 뭐 여기다 대입해 볼까? 근데 3을 대입하려면 얘들아, 3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 r제곱인 거니까 반지름도 얘들아 몇이니? 이거 반지름도 3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r이 3이죠? 그래서 답이 진짜 3이 맞네. 2번이 답이죠, 그러면 2번이.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여기 좀 잘 봐야 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야. 자, 이제
원의 방정식이 x축에 접하거나 아니면 y축에 접하거나 아니면 둘 다 접할 때는 어떻게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일단 여기 그림을 봅시다. 이제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원이 x축 위에서 접하는 거고, 여기 오른쪽 위에 그림은 원이 x축 아래에서 접하는 그림이야, 이제. 그치? 자, 이렇게 x축에 접할 때에는 원의 방정식에서 어떤 특징이 이제 있냐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중심 좌표가 지금 이제 a, b잖아요, 지금. 얘네 둘 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 얘들아, 지금 x축에 접하면, 얘들아, 이 길이가 현재 몇이니? 그림상 보이기로는? 이 길이가 a죠, a. 이 길이가 a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길이가 b가 돼야 되잖아. 이게 당연한 거지. 점의 좌표가 a, b면 a만큼 오른쪽, b만큼 위로 가는 거잖아. 그런데 x축에 접하는 거라면 지금 이 b의 길이가 여기 반지름이랑 똑같다 이거야. b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그래서 요 왼쪽 위에 그림은 b가 r이랑 일치하는 상태야. b가 r이랑 일치하는 상태.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지금 얘는 잘 봐야 돼. 그림상으로는 2, 4분면에 있잖아. 4, 4분면에 있잖아. 자, 이 길이가 그러면 이제 몇이 돼야 됩니까? a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몇이 돼야 되니, 얘들아? 이 길이가 몇이야? 저기 몇이야, 길이가? 이걸 b라고 하면 안 되죠? 4, 4분면이라고 보면은 이 길이가 몇이야? 마이너스 b라고 해줘야지, 마이너스 b. 항상 음수로 고려해줘야 돼, 얘들아, 음수로. b 자체가 음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이 마이너스 b라는 값 자체가 반지름이다 이거야. 마이너스 b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마이너스 b가 r이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b가 r.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원의 중심에 y좌표 있죠. y좌표. y좌표가 지금 b니까. 원의 중심의 y좌표의 부호에 따라서 y좌표가 양수면은 그게 곧 반지름. y좌표가 음수면 음수를 붙여야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이제 요약하면은 결국 어떤 케이스이든 간에 얘를 한 번에 퉁쳐서 표현한 식이 절대값이야, 절대값이. 이렇게 쓰면은 b가 양수든 음수든 그의 절대값은 무조건 반지름이랑 같을 거야. 무조건 이제. 그래서 쓸 수 있는 거, x축에 접하는 상황이라면은 그 반지름의 길이가 뭐이다? 절대값 b라는 거야. 절대값 b. 절대값 b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얘들아, 원래 x-a제곱에다가 y-b제곱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원래 r제곱을 쓰지, 얘들아, r제곱을. r제곱을 쓰는데, 얘들아, 근데 지금 r이 절대값 b가 나왔잖아. 이거 양변 제곱해보면은, 얘들아,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의 제곱이랑 같다라고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r제곱 대신 b제곱을 적는 거야. b제곱을 이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여기서 정리할게. 자,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냐면, 얘들아,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으면 그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를 봐야 돼, 이게? x좌표 봐야 돼, y좌표 봐야 돼, 이게?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인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x축에 접하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야. x, y 반대로 생각을 하라는 거야. 반대로.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거 해볼 건데, 자, 지금 이 그림처럼 지금 여기 1, 4분면상에서 y축에 접하는, 2, 4분면상에서 y축에 접하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놓게 된다면, 오른쪽으로, 그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a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b만큼 간 거잖아, 얘가 지금 이제. 저렇게 간 건데, 저렇게 간 건데, 자, 그러면은 이때는 그림상 보이시기에 지금 이게 y축에 접하면 이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란 말이죠, 그죠? 반지름이 곧 뭐랑 같은 거야? 여기서는 a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a가 곧 반지름이죠, 이때는. 이때는 a가 반지름인데,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볼게. 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자, 2, 4분면상에서 접하는 것처럼 보이지, 이제. 자, 이때는 지금 이 길이가 몇입니까? 이 길이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길이가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음수니까. 그리고 위로는 그대로 b만큼 올라가니까 이제 b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반지름이 현재 이 길인데 이게 마이너스 a랑 지금 같은 거잖아, 그림상.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a가 반지름이다 이거죠. 마이너스 a가 반지름.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비슷하게 뭐 앞에 상황이든 뒤에 상황이든 얘네를 한 번에 아우르는 식이 뭐냐면 반지름 자체를 절대값 a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반지름 자체를. 그래서 y축에 접하게 되면은 반지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x좌표의 절대값인 거야 이제.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실 수 있냐면 자 x-a의 제곱 y-b의 제곱인데 여기다가 이제 반지름의 제곱을 원래 적어야 되지만 반지름이 현재 절대값 a라고 한다면 반지름 r의 제곱은 절대값 a의 제곱 즉 그냥 a제곱과 같다라는 얘기야. 그냥 a제곱이랑 같다. 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정리하면 y축에 접할 때에는 원의 중심에 무슨 좌표를 봐야 돼? x좌표를 보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야 돼. xy를 반대로. 그래서 반지름이 원의 중심에 그 x좌표랑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제 짬뽕해서 섞어놓은 이번엔 x축, y축 두 개의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이렇게 얘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4가지 상황 다 해볼게. 원래는 얘들아 그 원의 중심의 좌표가 a, b라고 내가 놓아놨을 때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a, b일 때 여기도 이제 a, b 여기도 이제 a, b 이미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쓸게. a, b라고 나와 있을 때 지금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면 그 아까 위에서 봤던 그 반지름의 성질 있죠? 둘 다 만족을 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되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A, 여기 B 이렇게 되는데 이 길이들이 곧 반지름 아니니? 이 길이들이 이제 동시에 접하면은 반지름으로 딱딱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A, B가 둘 다 반지름으로 나오는 상태야. 1사분면상에서는 이제. 그래서 애초에 원의 중심의 좌표 자체를 A, B로 잡을 필요가 없고 R,R로 잡을 수가 있는 거야. R,R로. 이걸 마찬가지로 응용해주면 2사분면상에서는 이 길이가 마이너스 A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B이기 때문에 현재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마이너스 A잖아. 마이너스 A가 곧 반지름. B 자체가 반지름으로 나온다 이거지. B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저걸 보고 어떻게 식을 쓰시냐면은 얘들아 이거 좌표가 이거 A가 마이너스 R이지 B는 그냥 R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R, R이라 쓰는 거야. 좌표 자체를 마이너스 R, R이라고 써주시는 거고 이거 3, 4분면도 똑같습니다. 이제 여 길이 마이너스 A, 여 길이가 마이너스 B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가 R이다 라고 이렇게 놓는 거라고. R이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얘입니다. 이제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A만큼 갖고 여기 B만큼 내려가서 마이너스 B니까 이때는 A가 마이너스 B이자 그게 곧 반지름이다 라고 놔서 결론은 이거야. 이게 X축, Y축에 만약에 동시에 접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은 그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먼저 따져. 1사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2사분면상에서 접할 수도 있고 한데 얘들아 원래 우리가 알잖아. 그 어떤 사분면이 XY 좌표 중 뭐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인지는 우리 다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사분면이야. 2사분면은 X좌표가 무슨 뭐야? 2사분면 음수. Y좌표는 플러스지. 그러면 원의 중심좌표를 약간 반지름으로 쓰되 X좌표 마이너스 붙여서 Y좌표 그냥 플러스로 냅두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다. 그 4분면에 맞는 부호를 R 앞에 적어주면 되겠지. 만약에 3, 4분면이다. 3, 4분면은 X, Y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둘 다 붙인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반지름의 길이 자체가 절대값 A, 절대값 B이기도 하는 것이고 그게 몇 사분면에서 접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다 반지름 R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자, X-R의 제곱 자, Y-R의 제곱이 얘가 이제 R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R제곱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사분면 2사분면은 X좌표가 음수
그다음에 y좌표가 이제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식을 표현해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3, 4분면은 모두 다 음수니까 그 중심좌표 요거를 이제 반대부호로 쓰는 거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4, 4분면은 r, 마이너스 r이니까 x 마이너스 r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식을 네 가지로 써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어느 4분면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 원의 방정식을 좀 표현이 좀 다 다르죠, 그죠? 다르지만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 외워지는 거야, 이거는. 이해하면은. 원의 중심의 좌표의 그거를 부호를 몇 4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원래는 이런 거 안 쓰지만 써줄게. 1, 4분면은 모든 게 플러스니까. 2, 4분면은 마플. 3, 4분면 마마. 4, 4분면 풀마니까. 좌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이처럼 쓴다라는 거 이제 하나 더 써주자. 자, 반지름 r, r. 2, 4분면 마이너스 r, r. 3, 4분면 r,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4, 4분면 r, 마이너스 r.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 필수의 5번입니다. 5번. 자, 그냥 이 사실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는 거야. 이 사실들을 이용해서. 필수의 5번인데, 자, 중심의 좌표가 1, 마삼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야. 자, 이걸 캐치해야 돼. 얘들아, x축에 접하면은 원의 중심의 반지름이 무슨 좌표랑 연관이 돼 있다고? y좌표. 그 y좌표가 몇이야? 마삼? 그럼 반지름이 그냥 3이야. 그냥 3. 절대값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3이고 중심이 저러한 원의 방정식 작성해주면 돼. x좌표 반대부호, y좌표도 반대부호로 써주셔가지고 얘가 반지름의 제곱 9라고 놓을 수가 있지. 반지름의 제곱 9라고 놓으실 수 있겠고. 자, 근데 2번입니다.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5이고 y축에 접하는 원이거든. 자, 이번에 y축에 접하면 원의 중심의 원의 반지름이 무슨 좌표랑 연관돼 있다? x좌표. 그게 2잖아, 지금. 그냥 반지름이 2인 거니까. 따라서 x좌표 반대부호, y좌표는 그대로 한번 써주시게 되면은 이게 반지름의 제곱 4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4.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3번. 자, 중심의 좌표가 2, 2고 두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거든, 이거. 자, 얘들아, 이때는 그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었잖아. 어느 4분면에 위치했는지에 따라서. 근데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얘들아, 중심의 좌표가 이거 몇 4분면인 거야, 이거는? 1, 4분면인 거 아니야, 1, 4분면? 1, 4분면으로 식을 적어야지. 이게 동시에 접하면은 이 x좌표 또는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니까 그냥 반지름이 몇인 겁니까, 이거? 2야, 2. 그래서 x-2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인데 얘가 지금 몇이야? 반지름의 제곱 4야. 반지름의 제곱 4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어느 축에 접하면은 어떻게 식을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필수예제 6번인데 이제. 자, 이번에도 응용해 보는 건데, 자,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몇이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일단 문제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그림을 내가 그려볼게. 실전에서는 그림 그릴 필요 전혀 없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얘들아, 2, 마이너스 1이 대략 이 정도쯤 될 것 같거든? 이 정도쯤 이제? 이 정도쯤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려봐야 돼. 그러면은 지금 원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 있냐면은 원이 얘들아, 이 점을 지나는데 지금 여기 4, 4분면이니까 4, 4분면 상에서 이 두 축에 동시에 동접하는 거 그려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원 그려볼 수 있지 않네?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조그만 원을 그릴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조그만 원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원도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어떤 원도 있을 수 있냐면 얘들아, 좀 이 점을 지나는데 크게 접하는 원도 뭔가 있지 않을까? 크게 접하는 원. 그래서 케이스가 총 두 가지야. 크게 접하는 원도 한번 좀 그려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봐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빗나갔는데 다시 그림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얘를 좀 더 널널하게 그려야 되겠다. 얘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했다고 칩시다. 우씨 타월인데 거의 휘어 있는데 자 이 정도로 그림 그렸다 칩시다 이제. 우씨. 그래서 어찌됐든 두 가지의 원의 형태가 있는 거야. 두 가지의 원의 형태가 사실. 자, 근데 이제 저런 상황이라는 걸 그냥 인지만 하시고 식을 세웁니다. 식을 이제.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내가 어떻게 세울 거냐면은 4사분면이니까 x좌표 플러스로 y좌표 마이너스로 r, 마이너스 r로 잡아서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r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r제곱이 이제 이렇게. 저기 r제곱이 돼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이 저 2,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점을 지금 이제 지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2,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 대입해 보시면 2 마이너스 r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제곱이어가지고 이게 r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될 것 같은데 r제곱 전개해서 풀면 돼. 전개해 보시면 4 마이너스 4r 더하기 r제곱 네, 플러스 1 마이너스 2r 더하기 r제곱은 r제곱이야. 그래서 소거가 되지, 소거가 이제. 남는 식 정리해 보시면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가 0 나오게 돼서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저거 인수분해 이제 하면은 이제 r이 1 또는 5 나올 거거든요. r이 1 또는 5. 이렇게 나올 거야, 얘들아. 1 또는 5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자, 이 조그만 원이 이제 1, 마일이겠지. r이 1일 때일 거니까. 커다란 원이 이제 r이 5일 때겠지. 5, 마이너스 5로 잡아볼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1, 마일과 5, 마이너스 5라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무엇인지 계산을 해보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자,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건데 지금 x끼리 뺍니다. x끼리 빼주면은 봐봐. 5 빼기 1의 제곱이 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라고 마5는 몇 차이 나는 거야 저거? 4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4의 제곱, 4의 제곱을 해주시니까 루트 32 해가지고 4루트 2로 답을 내주는 거지. 2번이 답인가 그러면? 2번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2번으로. 자, 그럼 기본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내가 되게 헷갈리는 용어 3가지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까 중심이 A, B인 거는 무슨 형? 표준형. 그 다음에 0, 0인 거는 기본형. 이제 일반형이라는 게 나와. 일반형. 일반형은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표준형의 꼴인데 표준형을 전개를 해. 제곱을 이제 전개를 해서 풀어주시면 x 빼기 a제곱, y 빼기 b제곱, r제곱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얘를 전개해서 풀어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온대. 원의 방정식의 좌변을 전개하고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해 버리면 이제 r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해 버리면 뭐 이게 나온대. 자, 우리는 이 꼴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냥 간단히 저 x의 개수를 대문자 a로 퉁쳐놓고 y의 개수를 그냥 대충 대문자 b로 퉁쳐놓고 상수항을 그냥 대문자 c로 퉁쳐놓는 거야. 간단하게 표현하겠다 이거야. 이는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처럼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냥 간단하게 퉁쳐놓은 거야. 간단하게 이제. 자, 이 꼴로 만약에 생각을 해준다면은 얘들아 이제 그 거꾸로 이 꼴을 내가 이렇게 변형을 해볼게 이제. 이거는 제곱을 전개하는 과정이잖아. 얘는 전개하는 과정인데 얘들아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이 거꾸로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 2차식 x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각각의 문자에 대한 2차식을 완전제곱식으로 합치는 과정을 해보겠다 이거야. 완전제곱식으로 합치는 과정을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합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서 많이 했잖아. 2차 함수의 최대최소 많이 했잖아 얘들아. 최대최소. 자, 한번 볼게 이거. 일단은 그 지금 x는 먼저 x끼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제 y끼리 이렇게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먼저 얘를 식을 쓸게 이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이거.
이거 무엇이 필요해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 하려면은 절반의 제곱 x의 개수 a죠. 절반이 몇이야? 2분의 a. 그거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얘는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그 절반의 제곱이 4분의 1 a제곱이지. 그 다음에 이제 빼기 4분의 1 a제곱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y제곱 부분도 한번 처리를 해볼게. y제곱 부분도 이제 처리를 해보시게 되면은 저 y제곱 플러스 by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얘 절반의 제곱이 2분의 b를 제곱해가지고 4분의 1 b제곱을 우리가 더하고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c까지 있죠. 플러스 c도 보라색으로 쓸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흰색으로 쓴 거랑 보라색으로 쓴 거의 차이는 흰색은 이제 그 완전 제곱식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2분의 a의 전체 제곱이고요. 뒤에 흰색, 얘가 y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이야. 그 다음에 보라색을 다 이항을 해. 이항해주면은 4분의 1 a제곱, 4분의 1 b제곱 빼기 c가 되는데, 정신 차리고. 자, 4로 이제 한 번에 표현해보면은 4분의 1 a제곱, 4분의 1 b제곱, 그 다음에 빼기 c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빼기 c를 통분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야. 빼기 c를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꼴로 변형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꼴로?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우리는 내릴 수 있는 결론.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니까 지금 여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 자체가 원의 방정식처럼 무엇의 제곱 플러스 무엇의 제곱이 뭐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원래 오른쪽이 R제곱이 오는 자리잖아요. 얘들아. R제곱이. 우리 항상 반지름은 길이이니까 양수죠. 그럼 반지름을 제곱해도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자가 양수이면은 우변 자체가 양수이긴 하니까 이때는 저 2차 방정식이 원을 의미한다. 중심이 여기 반대 부분이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몇인 원이지? 반지름이 이게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저기에다가 루트를 씌워가지고 자 이렇게 2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표현이 되는 원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원이다. 근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봐 얘기하면은 얘들아 그 루트 씌울 때 루트 4가 2잖아. 이거 루트 a제곱 이거 a 더하기 b하고 루트 4가 2니까 요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이거 날아가는 거야. 이거 이제 미친 거야. 그럼 이제 원래 그 루트 계산은 모든 그 항이 여러 개일 때는 그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항 하나짜리일 때 적용이 되는 거야. 단항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지름을 갖는 원이다 라는 건데 만약에 이 분자가 0이면 얘들아 이 자체가 0이 돼버리면 반지름이 몇이란 얘기야? 그럼 반지름이 0이란 얘기지. 반지름이 0일 수가 있나? 원에서? 반지름이 길이를 의미하는데 0이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자가 0이면 원이 아니라 그냥 특정 점, 원의 중심만 의미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원의 중심만. 원의 중심이 찍혀있는데 반지름만큼 뻗쳐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뻗쳐나가는 건데 반지름이 0이면은 그냥 이 점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분자가 음수면 이 자체가 음수식이 돼버리면은 원래 원이 형성이 되려면은 이 부분이 양수여야 되는데 그러면 원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꼴을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이제 표준형은 이제 원의 중심좌표랑 반지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형은 바로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더 괴롭히고 어렵게 하려면은 보통 문제는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지고 너네가 직접 완전 제곱식을 해가지고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좀 해주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형에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는 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 문제를 보시면 자, 필수 이제 7번이야 이제. 자,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K가 무엇이니? 라는 걸 묻는 문제야. 일단 얘들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야 돼. 그 같은 알파벳 문자끼리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야 돼.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이게 완전 제곱식 하려면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를 제곱해주니까 4가 필요한, 자, 다시. 4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4가 이제.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y 부분입니다. y제곱 마이너스 2y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1차항의 개수, y의 개수가 마 2니까 절반의 제곱 1을 더하고 빼줘야 되지. 1을 이렇게. 더하고 빼주셔가지고 이 상태로 마저 계산을 해줍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이 상태로 계산을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밑줄 친 부분, 여기 x-2의 제곱이죠?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여기 이제 y-1의 제곱이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내가 보라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여기 보라색으로 써야 돼, 원래.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인데, 이 보라색 부분을 다 넘겨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이 상태에서 미리 계산하고 넘기자.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거든? 이 상태에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니까, 보라색 부분 계산했죠? 넘어가면은 2k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래서 어떤 원의 방정식 비스무리한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목표는 이게 반지름이 1이다 이거야. 원래 원의 방정식이 우변이 반지름이어야 되라. 우변이 반지름.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 오는 자리야. 원래 우변 자체가. 그러니까 K가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어가면 2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2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우변이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변 자체를 1의 제곱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아주 귀찮은 게 나왔어요. 얘들아. 귀찮은 게.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이것도 별표 하나 쳐야 돼 이제. 연립방정식이 3개가 나와. 3개가. 3개짜리 풀어줘야 되는데, 자,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은 일반형으로 식을 세우는 게 웬만하면 낫다. 일반형으로. 일반형으로 식 세워줘야 돼 이제. 일반형으로 식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일반형으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무엇이었냐면은,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0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0인 거잖아요.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원의 방정식 표현에다가 이제 저걸 내가 대입해 볼게요. 이제 1,0 대입, 0,-1 대입, 0,2 대입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해볼 거야. 이제 대입을 이제. 자,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1,0 대입해 보시면 1 더하기 0 더하기 a 더하기 0 더하기 c가 0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돼 일단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0,-1로 대입해 보게 이렇게 이제. 그럼 0 더하기 1 더하기 0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0,2도 대입해 보시면 0,2도 이제 해보시면은 0 더하기 4 더하기 0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 나오게 됩니다. 대입을 그냥 했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식 정리해 주시면은 이거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 2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4로 나오게 돼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식을 이끌어낼 수 있고, 미지수가 a, b, c 3개니까 식도 3개. 연립해서 저거를 풀 수가 있어. 근데 연립을 잘해야 돼, 이제. 자, 연립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얘들아, 일단은 원래 기본 아이디어는 한 문자로 다 몰아 넣는 게 좋아. 문자가 3개 이상일 때에는. 물론 얘네 연립할 수 있긴 한데, 얘들아. 얘네 연립하면은, 이거 빼버리면은 바로 C 없어지잖아. 그렇게 하면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A로 구할 수 있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이 방법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문자가 3개 이상 여러 개일 때는 웬만하면 한 문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A 자체를 이제 C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니? 여기도 B 자체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주면은 B 자체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C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렇게 다 C라는 한 문자로 몰아 넣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한 문자로. 자, 그 다음에 요 B 값을 여기다가 뭐 대입해봐도 되는 겁니다. 대입해보시면은 2C 더하기 2 더하기 C가 마 4이니까 여기서 C가 마 2가 나오게 될 거야. 마 2. 이렇게 C를 구할 수 있고, C를 구해놨으면은 이제 나머지 B, A도 다 채워나갈 수가 있지. B는 마 1. A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1.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C가 마이고 이제 A가 1. 이렇게 확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A, B, C가 완성이 됐잖아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X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2가 0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답으로 찾아주시면 x 빼기 y 빼기 2. 그럼 3번이 답인가? 3번? 형태를 찾아보시면 x 빼기 y 빼기 2니까 3번을 그럼 답으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3번으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이제 90, 11. 다 일단 좀 어떻게 해볼까? 일단 다 하고 좀 끌었다 갑시다. 일단 아직 살만 하시죠? 아직? 세 문제 다 하고 싶시다 일단. 자, 9번 간단해. 이게 원이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은 표준형으로 좀 변형을 해줘야 돼. 자, 같은 알파벳 문자끼리 일단 이웃하게 씁시다. 같은 알파벳 문자끼리 x 먼저 쓰는데, 완전 제곱식 하려면은 절반의 제곱 1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1이 이제 이렇게 1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y제곱 플러스 6y로 나오는데 얘는 절반의 제곱 9가 필요하지. 플러스 9 마이너스 9 해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k는 0까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식을 쓸게. 그러면 완전 제곱식 묶을 수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게 여기 x-1의 제곱이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 플러스 3의 제곱이 있고, 흰색. 자, 그 다음에 이항을 해주면은 현재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k를 이항해주니까 k 플러스 10이야. 이렇게 이항이 되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여기서 원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반지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우변이 원래 반지름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양수. 우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k 자체가 어떻다? 마이너스 10보다 크다라고 보는 거야.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이제 몇 번입니까? 답이 이제 그럼 그냥 4번이 되겠죠. 4번. 이 정도로 그냥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4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뒤에는 좀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잠깐만 여기서 끊었다 갑시다. 자, 필수예제 10번 여기 좀 어려우니까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자, 뭐 하는 거냐면, 자, 좌표 평면 위에 이 두 점이 있는데, 자, 선분 AP 대 BP는 2대1을 만족하도록 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무엇일까라는 걸 찾는 거야. 무엇일까, 이제. 저게 무엇일까 보시면, 자, 요겁니다. 먼저 이 비례식을 한번 좀 써볼게, 이제. 이게 이제 외향내향 처리해주면은 2 곱하기 BP는 1 곱하기 AP가 되면서 이 상태에서 양변을 내가 한번 좀 제곱을 해볼게, 이제. 그럼 4 곱하기 BP의 제곱이 그냥 선분 AP의 제곱이야.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자, P라는 점이 x, y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BP의 제곱, AP의 제곱 그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쓸 수가 있어. 해봅니다. 자, BP부터. 자, 4 곱하기. 자, BP니까 x끼리 빼면 x 빼기 1. x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끼리 빼면은 y 빼기 0. 자, 이거고. AP 제곱 똑같이. 자, x 플러스 2의 제곱에 y끼리 빼면은 y 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저걸 정리한 게 답이야. 저걸 정리한 게. 다 전개해. 해보시면은, 자, 4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제곱. 자, 우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다 전개해서 넘기면 돼. 그게 답이야. 전개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플러스 4y제곱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넘겨주시면, 자, 3x제곱 마이너스 12x 4는 없어지겠네? 소거. 그 다음에 플러스 3y제곱이 0이야. 3y제곱이 0. 여기까지 일단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 3으로 나눌 수가 있죠? 3으로 나눠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이 0. 자, 여기까지 나오게 될 거거든. 여기까지 이제.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이제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보자, 이제. 자, 이제 앞에 여기 x제곱 빼기 4x가 있잖아요. 절반의 제곱 뭐가 필요한 거야, 여기 이제? 절반의 제곱? 4가 필요한 거 맞니? 자,
자,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해볼게, 이렇게 이제. 그럼 이 플러스 4까지 묶었을 때 저게 비로소 완전 제곱식 x-2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인데, y제곱. 자, 마이너스 4는 넘겨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점 P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원 위에 있는 점인 거야. 그 원의 넓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야. 원의 넓이, 공식 뭐였어? 파이 r 제곱. 반지름이 몇이야? 2네? 그래서 파이 r 제곱 해가지고 4파이가 답이겠지, 4파이가.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좀 어려워. 잘 봐야 되더라. 2번은 좀 어려우니까. 그 저번에도 이거 비슷한 거 했었는데 뭐냐면, 자, A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 위를 움직이는 P라는 점이 있대. 자, 일단 저거 완전 제곱식 변형을 좀 해놓을게, 이제 얘들아. 일단 A라는 점 2,-1이고요. A라는 점은 이제. 자,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야. 얘들아, 근데 이거 변형 바로 할 수 있니? 이거 보이니, 이제? 몇을 더하고 빼줄지? 보이니, 바로? 자, 이거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거 바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이지? 그럼 x 부분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몇이 필요한 거야, 이거? 4가 필요한 거 맞니, 4? 그러면은 바로 할게. 잘 따라와. x 플러스 2의 제곱이야. 지금 플러스 4가 우변에 있어야 돼, 우변에. 자, 그 다음에 이제 y쪽. 이거 물결무늬 친 게 y 빼기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y 빼기 1의 제곱이고, 이제 우변에 4를 더할게. 좌변에다가 얘 완전 제곱 맞추기 위해서 4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다가 4를 더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한번 완전 제곱 해볼게. 이렇게 문제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림을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얘가 이제 이런 상황이야, 지금. 중심이 현재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1인데요. 자, 이러한 원이 있어, 이렇게 이러한 원. 이러한 원이 있어. 이런 원 이제.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지금 이 A라는 점이 있대요. A라는 점이 2,-1이다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2,-1. 2,-1이면은 지금 좀 너무 내려간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일단 2,-1은 대략 이 정도쯤일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정도? 이 정도쯤일 것 같거든. 자, 문제가 뭐 하는 건지 잘 읽어야 돼, 얘들아.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저 A 2,-1이라는 점과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나 봐.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를 내가 여기로 잡아볼게, 이제. 여기로. 그랬을 때 이 선분 AP 있죠? 이 선분 AP를 이제 내가 뭐 하는 점? 자, 선분 AP의 중점을 보래. 선분 AP의 중점. 선분 AP의 중점은 지금 그림상 한 이 정도쯤 돼 보이지? 대충? 그런데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원 위를. P가 이렇게 만약에 좀 이동이 됐으면은 이렇게 선분을 내가 그어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선분을 이제. 그러면은 그때는 중점이 이제 한 여기 정도로 좀 이제 옮겨지겠지, 그치? 즉 뭐 하는 거냐면 P가 움직이면서 그때마다의 이 선분의 중점을 한번 좀 따라 그려보는 거야. 그 중점이 어떠한 모양처럼 생겼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건데, 자, 점 P의 좌표를 내가 이제 이렇게 두겠습니다. 여기 A, B라고 둘게. A, B. 점 P를 A, B로 두시면 이거는 여기 원의 방정식에 대입할 수가 있잖아요. 점 P의 좌표를 한번 여기 원방에 대입해 보시면 A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1의 제곱이 4가 되는 거야. 이렇게 4가 되는 거. 이건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선분 AP의 중점을 한번 따져보는 거니까 중점 좌표를 한번 좀 구해볼게. 중점 좌표는 그냥 이거 더해서 나누기 2잖아. 해보면은 A 플러스 2를 2로 나눠주시고 B 빼기 1을 2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해볼게. 자, 이렇게 나눠 보실 건데,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 중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야. 중점의 x좌표를 x라 놓고 y좌표를 y라고 내가 두시게 되면은 x는 2분의 a 플러스 2니까 여기서 a를 구해줄게. 2 곱하고 이제 넘겨주시면은 a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 이제. y좌표도 마찬가지로 써볼게. y가 2분의 b-1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b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2y 플러스 1이야. 이렇게 A, B를 구해볼 수가 있어. A, B를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한 A, B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야. 대입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자 2x의 제곱 2y의 제곱이 4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끝났죠? 4x제곱 4y제곱이 4잖아. 그러니까 4로 나눠버리실 수가 있으니까 1이지 1. 반지름이 1 나오지. 그래서 이러한 원의 자취를 따르는 원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러한 원의 자취를 따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 이 중점의 자취의 길이다. 반지름이 1인데 원의 길이가 그 둘레의 길이겠지? 2파이 r 공식. 그래서 2파이 r 해주면은 답이 2파이가 나오겠다. 이거지. 2파이가. 이런 정도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11번입니다. 11번 이제. 자, 11번은 이제 자, 점 A와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하는데 자,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유형. 자, 뭐냐면 일단은 얘들아 원은 이걸 해봐야 돼. 원의 방정식이 무슨 형 있다고 했지? 가장 먼저? 표준형. 그 다음에 기본형. 그 다음에 일반형. 얘는 무슨 형이야 그러면? 일반형이야. 아직 잘 안 와닿지 이게? 이거 표준, 기본, 일반 다 거기 같잖아. 구별해야 돼. 자, 근데 여기 일반형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꿔봐야 돼. 왜냐면은 얘들 한번 생각해봐. 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뭐겠니? 가장 중심이랑 반지름일 거야. 근데 이거 보고 중심하고 반지름을 바로 알 수 있냐 이거야. 바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식을 표준형으로 변형해놔야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제곱식 바로 합니다. 잘 따라와. 물결무늬 치는 거는 바로 완전제곱식 되는 거야. y 플러스 3의 제곱. 그럼 x 부분이 남는데 이거 이제 4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좌변에 4 더하고 우변에 4 더해가지고 여기 플러스 4 하면은 이게 x 빼기 2의 제곱이 바로 나와야 되더라. 이제 이렇게 x 빼기 2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자 A라는 점 마이너스 2,1이라는 이 점과 이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치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자 x축 y축 정확히 그리진 않고 대략적인 위치를 찍어볼게. 원의 중심이 이 정도로 해볼게. 2,3. 자 이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A라는 점 있지 얘들아. A라는 점은 이제 X좌표가 여기서 더 4만큼 작아진 거고 Y좌표는 4만큼 지금 올라간 거거든 이제. 그러면은 뭐 대략적인 위치를 찍어보면은 대략적인 위치가 한 이 정도 이제 가가지고 한 이 정도쯤이 A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내가 X축 Y축만 안 그린 거지 상대적인 위치는 좀 신경 써서 그린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원 위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대. 자 그러면은 봐봐. 내가 원 위에 점이 여기다라고 치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 분홍색 길이일 거야. 분홍색 길이. 그 다음에 계속 예를 들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한 여기 정도 있으면은 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 이렇게 나오겠고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뭐 다양한 길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길이들이 나오겠죠. 그죠? 다양한 길이가 나오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A라는 점과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떨 때 최대값이 나오고 어떨 때 최소값이 나오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건 어떨 때 최대 최소냐면은 애초에 상황이 정해져 있거든,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잘 들어야 돼. 항상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어.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랬을 때 얘들아, 이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 만약에 여기에 놓일 때가 이 길이가 최소 길이야. 이 길이가 최소 길이. 그리고 반대로 원 위에 점이 여기 놓일 때 있죠. 여기 놓일 때. 여기 놓일 때의 이 길이가 최대값이야. 이 길이가 최소값이고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림상으로 봐도 그래 보이지? 얼추 봐도. 자 그러면은 최대 최소가 저럴 때인 건 알았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야. 얘들아 이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있죠. 원의 중심까지. 얘들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해. 밖의 점이랑 원의 중심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값을 내가 D라고 한번 나올게. D라고 이제. 저걸 D라고 나올 건데 얘들아 이 길이는 몇이야? 이 길이는 지금? 이거는 반지름이지 않니 얘들아? 반지름? 반지름이잖아. 자 최소는 D에서 R을 빼면은 나오는 거야. 최소값은 D-R이야. D-R.
근데 반대로 최대값은 파란색 길이죠. D에다가 R을 더해야 돼. D 플러스 R이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D하고 R만 알면은 이 문제는 푼 거고, D는 두 점 사이 거리잖아요, D는. 그래서 마이너스 2,1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마삼하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D 계산해 보시면, X끼리가 4 차이 나니까 4의 제곱, Y끼리도 4 차이 나니까 4의 제곱이 나오겠는데, 여기서 이제 루트 32니까 4루트 2가 나오게 돼, 4루트 2가. 일단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해봐야 되는데, 반지름이 2야. 이게 제곱이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반지름이 지금 몇이라고, 이거? 이거 보고 4라고 하면 안 돼. 실수 많이 해.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대값은 dr 더한 거. 자, 최소값은 이제 빼준 겁니다. 빼준 거 이렇게. 이렇게 빼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 빼주신 것으로 이제. 문제는 저 곱하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대문자, 소문자를 곱해주시면은, 얘들아 이거 합차 공식으로 곱하는 거 알겠니?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해서, 32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시는 거니까, 답이 28이 나온다, 이거. 28. 28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 뒷부분은 다음 시간 내용인데, 근데 우리가 좀 더 많이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볼 게 좀 있거든요. 넘기시다 보면은 필수예제 22 뒤로 넘어가야 돼. 필수예제 22 뒤로 넘어가면은 여기 주제가 또 다 나와 있어. 오늘 여기 몇 개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이거. 조금만 더 해볼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베타라고 나와 있는 거는, 자,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 주제인데, 근데 그래도 이 내용을 좀 알아야지만이 좀 나중에 뭐 다른 거 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들 얘기하는 거거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그 다음에 두 원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공통접선, 세 가지 이제 좀 지엽적인 주제가 있어요. 자, 근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직선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거든. 뭐냐면, 직선에서 이런 게 있었어. 자, 어떤 직선이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있을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그 식 만들어내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K 붙여서 했던 거 기억나니? 그거의 원의 방정식 버전이라고 보면 돼. 원의 방정식 버전. 근데 얘는 이거다. 만약에 두 원이 이렇게 있잖아. 만약에 두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두 원의 교점이 여기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 이때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 뭐가 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이렇게 커다란 원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직선일 때도 있고 원일 때도 있는데, 처음에 직선일 때가 먼저 나옵니다 이제.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했던 거랑 비슷한데,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이 있대.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돼 있죠. 관건 둘 다 는 0으로 정리가 된 거에 포커스를 둬야 돼. 는 0이지. 이러한 두 원의 교점의 좌표는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므로 그 어느 하나를 그대로 쓰시고 나머지 하나의 앞에다가 K 곱한 거 있지. 저번에도 이런 거 있었지. 이거를 만족을 시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식을 써주시게 된다면 둘 중 하나 그대로 나머지 하나 K 붙여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인데, 그 도형이 직선일 수도 있고 원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1번은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줄게. 얘들아,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거 한번 볼래?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앞에 이거 없어지지 않니? 이거 이렇게? 마이너스 1이면? Y의 제곱도 없어지지 않니? 그럼 이 식은 이제 2차 항이 없어. 더 이상.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1차식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직선의 방정식. 직선이 나오게 돼. 저렇게 해주면 직선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K가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거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방금 전에 2차항이 소거됐었지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소거 안 되겠지. 이 차항이 살아있잖아. 그러면은 원의 방정식이다 이거야. 원의 방정식.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은 내년에 이제 선택 과목 난 기하를 골랐다. 기하를 고르신 분. 자, 기하에서 요런 거 나오거든요, 이제. 요런 거 이제. 비슷한 게 나오는데 잘 들어. 원의 방정식의 이 차항의 개수가 몇이야, 지금? 1이지. 그러니까 이거야. 원의 방정식은 이 차항의 개수가 일치해야 돼. 이게 2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 사실 이 원망에다가 곱하기 2 해버릴 수도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이 차항의 개수가 일치할 때만 최소한의 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거야. 이 차항의 개수가 만약에 같지 않다, 다르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금 손 두신 분들이 내년에 기하에서 배울 타원인 거야, 타원. 그게 타원인 것이고. 근데 개수가 같고 x, y의 항이 없는 이러한 2차 방정식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이게 일단 한번 해보자 한번. 자,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인데, 위치 관계. 자, 요거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두 원이 만나지 않느냐, 아니면은 한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은 두 점에서 만나냐, 이제 요런 얘기를 하는 파트거든. 자, 봐봐. 지금 이 그림은 두 원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라고 지금 잡아놨거든? 자, D랑 R이랑 R', 저 세 가지 요소의 관계를 따지는 거야, 관계. 두 원이 이렇게 안 만나는 상황이라면 딱 봐도 D가 반지름의 합보다 D가 더 길지 않니? 요만큼 더 길잖아. 이때 식이 이거야. D가 더 길다. 이거야. D가 더 길다. 근데 봐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두 원을 이렇게 가까이 붙였어. 근데 반지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봐. 가까이 붙이면은 D의 값이 줄어들겠지. 줄어들다 보면은 접하는 순간이 있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이때는 D가 곧 반지름의 합이랑 일치하는 상황이야. 일치하는 상황. 이때는 D는이야. D는 R 플러스 R'이야, 이제. 그 다음에 얘들아 잠깐 얘는 패스하고 얘부터 볼 거야. 얘부터. 자, 이제 이제 좁히는 거거든. 이제 목표는 뭐냐면 두 원의 중심을 점점 가까이 해가지고 더 가까워졌잖아. 여기 더 가까워졌고 최종적으로 일치하게 가까워지게 하는 거거든. 일치하게 이제. 그러면은 이 가까워지다 보면은 안에서 접할 때 두 원이 내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땐 어떤 성질이 있냐면 봐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D인데 큰 반지름이 R이고 작은 반지름이 R'인 상황이거든. 이때는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 거랑 같다라는 거야. 길이상 보면은. 이때는 D는 R-R'이다 라는 얘기인 거거든,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봐봐. 지금 반지름이 변하지 않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인 D의 값만 조절하는 거야. 그럼 D의 값이 점점 줄어들잖아. 그럼 이 값이 점점 작아지다 보면은 원래는 컸지만 D가 작아지다 보면은 이 우변이랑 일치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 이 상태에서 D의 값을 더 작아지게 하면은 이번에는 D가 이제 저 반지름의 합보다 작아지는 거야. 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D가 더 얘보다 작아지는 거지.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봐. 이때는 D가 반지름의 차랑 일치하는데 거꾸로 해볼게. 여기서 1로 넘어갈게. 그러면 이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거든. 저기에서 절로 가면은 이제 반대잖아.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가까워지는 방향이잖아. 거꾸로 가면은 멀어지는 방향인 거잖아, 이제. 그럼 이 상태에서 중심을 좀 멀리 하면은 D의 값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얘가 길어지면은 이 값이 얘보다는 클 거 아니니, 당연히. 그러니까 D가 더 크긴 크다. 차보다는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식을 써줘야 돼, 이렇게. 이때는 차와 합 사이에 있다라고 쓰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더 중심 사이로 좁혀 들어왔지? 이때는 D의 값이 더더욱 줄어드는 거야. 이 상태랑 비교해보면은 이때보다 더 가까워졌지.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때는 D의 값이 더 작아지는 거니까 D가 오히려 이제 두 반지름의 차보다도 작아지는 거야. 그림상으로 볼 수 있어. 잘 봐야 되는데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여기 D고요. 여기가 R'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R이거든. 이제 R. 잘 봐야 돼. 그 R에서 R'을 빼잖아. 얘들아 큰 거에서 작은 반지를 빼면은 남는 게 얘네 둘의 길이가 남아. 여기 조그마한 거 요거 둘의 길이가 남아. 그러니까 반지름끼리 뺀 거는 D에다가 조금 더 길이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D보다 좀 더 크다 이 얘기야. 얘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마지막 두 원이 일치, 중심이 일치되면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가 몇이겠니? 0이야 0. 0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0으로 이제 저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 내용은 공통 접선이에요. 이제 공통 접선. 자 공통 접선인데 자 여기는 이제 뭐 하는 내용이냐면은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고 불러요. 공통 접선. 공통 접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게 어느 방향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통 외접선이냐 내접선이냐로 이제 명칭을 좀 이제 다르게 붙이는데 명칭을 이제 서로 반대편에 있으면 공통 내접선이라고 얘기를 해. 공통 내접선. 이렇게 얘기를 해 이제. 특히 그 공통 접선의 접점이 두 개일 때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이제 공통 접선의 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뭔 말이냐 이거야. 두 원이 일단 이렇게 있잖아 만약에. 자 두 원이 있어. 이때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그어. 이런 접선이 있어 이제. 근데 이러한 접선도 있는 거야. 지금 이 접선 기준으로 다 아래쪽에 있잖아 두 원이. 이건 외접선이야. 두 원 밖에서 접한다. 근데 얘는 접선 기준으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반대편 쪽에 있잖아 서로. 이거는 내접선이라고 부르거든. 안에서 이제 접한다. 자 이때 성립하는 관계식이 있다 이거야. 이때 성립하는 관계식. 그 관계식이 이제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야. 이 그림이 되게 잘 설명해 주는 건데 우리는 이 공통 접선의 길이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떨어뜨립니다. 수선의 발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잘 들어. 여기가 지금 반지름, 작은 반지름 R'이야. 여기가 R'인데 전체가 R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나머지 길이가 몇이야? R-R' 요거 맞니? 그리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내가 만약에 D라고 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여기 구하는 게 목표야. 근데 여기를 이제 이 길이로 대신해서 구할 수 있다. 같은 길이니까. 그런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 있지 않니? 피타고라스? 그냥 그렇게 구하겠다 이거야. 그렇게 구하겠다. 밑에도 똑같아. 안에서 접하는 건데 안에서 접할 때에는 지금 여기 이제 R'이라는 길이가 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연장선상에서 이 길이가 R'이면은 여기 기존에 R이라는 길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의 길이가 두 반지름 더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반지름 더했고 얘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라고 내가 놓게 된다면 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쳐가지고 이제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그 내접선이 여기랑 같은 길이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를 쓰겠다 이거야. D 반지름의 합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를 구하겠다 이거야. 그냥 요런 내용이야. 요런 내용.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적용해보고 익혀볼게요. 이제 적용해보고 이제 익혀볼 건데, 자, 필수지 23번입니다. 이제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이게 뭐였었냐면은 K 붙이는 거였어. K. 근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8. 일단 둘 중에 하나는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쓰시고 나머지 하나를 이제 원래는 K를 붙여줘야 되는데 원래는 K인데 이때에는 직선을 구할 때에는 이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마이너스. 이 K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넣은 게 답이야. 마이너스 1을 만약에 대입해 보시게 되면은 이 창 날라가죠. 이 창.
여기도 2창 날라가지, 그죠? 그러면은, 자, 2x 플러스 2y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y가 0. 정리해주면은, 6y잖아. 나누기 2 해가지고, x 플러스 3y 빼기 4는 0. 이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2로 이제 나눠 놓은 식입니다. 2로 이제. 이렇게 맞니?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잘 봐. 공통현이 뭐냐면은 두 원이 있을 때 있잖아, 얘들아. 두 원이 있을 때. 두 원이 있을 때 공통으로 가지는 현인데, 얘들아, 얘가 공통현이야, 얘가. 이 공통현이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통현이든 그냥 무슨 현이든 이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은, 얘들아, 원에서 현의 길이는 무조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점짓거 이용해줘야 돼. 무조건이야, 저거 무조건. 무조건 저걸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점짓거를 이용해줘야 돼. 자, 저걸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 자, 두 원 중에서 내가 아무 원을 잡아. 자, 얘가 좀 간단해 보이니까 얘를 해볼게. 요거 여기 플러스 4 이제 우변에다 4 더해주면은 제가 x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에 4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0,2가 중심이고 0,2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몇입니까 지금? 2야. 이런 상태지 지금. 자, 공통연의 길이 여기 전체 길이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공통현의 방정식 있죠? 지금 저거였거든? x 플러스 3y 빼기 4는 0이거든요. 이 방정식 이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 그게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가 나오게 돼. 저 길이를 내가 만약에 d라고 두면은, 자, d는 루트 이 개수의 제곱이 합이었죠. 개수의 제곱이 합.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뭘 대입하시라? 여기 0,2를 이 직방에 대입해라. 그럼 6 빼기 4 해주니까 최종적으로 루트 10분의 2 해가지고 유리화까지 해줘가지고 얘가 이제 5분의 루트 10이 나오게 되거든. 5분의 루트 10. 이렇게 아마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볼 수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제 해줄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통연을 내가 이제 h라고 잡을게. h 이제. 이걸 내가 이제 는 h라고 내가 잡아주면은, 우리는 그 절반이 2분의 h니까 2분의 h. 피타고라스를 이제 저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 피타고라스를 적용해주면은 저 2분의 h라는 저 길이가 루트 뭐랑 같습니까?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이랑 같죠? 제곱 빼기 제곱. 2의 제곱에서 d의 제곱을 빼주는 거니까 지금 여기 d의 제곱 빼주면은 25분의 1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마저 정리해 보시면은 통분해서 25분의 100 빼기 10이니까 90이 나오게 되겠고 5분의 3루트 10으로 나옵니다. 5분의 3루트 10. 저거를 간단하게 나타내주면은 저렇게 나오게 되니까 2를 곱해가지고 그러면은 5분의 6루트 10으로 자 이렇게 답을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통현을 구하려면은, 사실 그냥 현을 구하려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항상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4번. 자, 요거는 이제 좀 계산이 좀 귀찮은 문제인데. 자, 뭐냐면, 저 두 원의 교점과 0,3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 이런 문제인데, 자,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해 보는데 얘 이항해가지고 무조건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만들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합니다. 저걸로 이제 K를 이제 붙여가지고 뒤에 거를 써줄 거야.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쓸 건데, 자, 근데 이제 얘가 그 0,3을 얘가 이제 지난다라는 겁니다. 0,3을 이제 지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0,3을 이제
진하게 한번 선을 좀 이렇게 해볼게 이제. x에 0 대입하고 y 3 대입하면은 9 빼기 1 더하기 k에 그다음에 9 그다음에 플러스 3, 42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8 플러스 24k니까 k가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인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1 k를 저렇게 구해볼 수가 있어. k 구해놓은 거를 대입해서 이제 저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3이 0.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저렇게 풀로 작성해 볼 수가 있는데 저 분모 3이 좀 거슬리니까 양변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식을 좀 더 정리를 해보자. 정리를 해봅시다. 3 곱해주면은 3x제곱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3이 0이니까 이제 마저 정리 2x제곱 더하기 2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이 0 다 전개한 거야 이게 그냥 다 전개한 거. 그리고 좀 더 정리해 볼 수가 있죠. 2로 나눠줄 수가 있지. 2로 나눠주시면은 플러스 x 마이너스 2y 빼기 3은 0. 자, 비로소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 여기까지. 식이 굉장히 길죠. 식이. 여기까지 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 도형의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 봐야 돼. 얘들아, 얘 완전 제곱식 하려면 몇이 필요하니 이거? 완전 제곱하려면은 4분의 1이 필요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요거 y제곱 마이너스 2y 얘는 1이 필요하죠.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빼기 3도 한 번 더 써서 해보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좀 쓰도록 할게. 여기까지 좀 써주시고 자 이거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 y 빼기 1의 전체의 제곱이 이항해주면 얘가 4분의 17이야 얘들아. 이게 4분의 17 저게 4분의 17이 아마 나오게 될 거야. 4분의 17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이제 얘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자체가 4분의 17파이기 때문에 4분의 17 얘가 s이기 때문에 저 파이분의 4s의 값을 계산하시면 아마 이게 17이 나오게 될 거야. 17로 해가지고 답을 이제 자 그 3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5번입니다. 아까 보셨던 두 원의 위치 관계거든요. 이제 D랑 R이랑 R'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DR, R''으로. 얘는 근데 사실 얘들아 앞에 약간 그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로 사실은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나지 않는 게 아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밖에 떨어져 있거나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 만나지 않는 거거든. 이 상황에 해당되는 식이 뭐였었냐면은 D가 더 크다야. D가 더 크다. 이 상황에 해당되는 식은 D가 오히려 반지름끼리 뺀 거보다 작다. 이거야 이거. 저렇게 식을 쓰는 거였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 밖에 외접하느냐 아니면 안에서 이제 내접하느냐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건데 이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합이랑 일치하는 상황이고 밑에 거는 차랑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랑. 이게 차랑 일치하는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거 할 건데,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겹치는 거는 뭐였었냐면은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지만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다로 이렇게 쓰는 거였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이거거든. 얘들아 잘 보면은 이 값만 사실 알면 돼. 얘랑 얘만 알면은 결국에는 이 나머지는 부동호 방향 반대인 것이기 때문에 얘만 알면 되는데 현재 이 문제에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지금 여기 0,0이랑 5,0으로 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계산해 보시면 D가 5가 나오죠. 저거는 공식 쓸 필요 없이 그냥 X끼리 빼면 되잖아. Y가 같으니까.
그리고 반지름이 얘들아 여기서 이제 4라는 게 있고 여기 반지름이 모르는 R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은 D하고 이 두 가지의 반지름 이용해서 이거 쓰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계식을 쓰면 자 지금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D가 둘이 더한 거와 같다. R이 몇이야 그러면? 1이야. 1인데 빼는 거는 조심해야 돼. 빼는 거는 지금 원래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거든요. 지금 둘 중에 뭐가 큰지 어떻게 알아? 반지름이? R이 크니 4가 크니? 몰라. 그렇기 때문에 뺄 때는 반드시 절대값의 개념을 써야 돼. 절대값의 개념. 이렇게 써야 돼 얘들아. 이걸로.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주시면은 얘가 이제 풀마 5가 될 것 같은데 플러스로 선택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로 선택해 주시면 이제 9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자 이렇게 나오지만 하지만 그 반지름이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R이 9다 이거야. 내가 물결무리 친 게 답이야. 여기 답이 되는 것이고 이 값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1번하고 3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이제 반지름이 1하고 9일 때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지?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돼 사실은? 이 반지름에 얘도 한번 그냥 써보자. 써보시면은 5라고 쓰고 4 플러스 R이라고 써주시면은 R이 1보다 작다. 이 식도 써보시면은 5가 더 작거나 같다. 반지름의 차보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얘는 우리 저번 시간 저번 시험 범위 날개 범위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해주는 거라고 이거는.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자 그런데 주의할 점 여기서 R의 범위를 다 구해보시면은 얘가 R이 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R이 9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지만 반지름이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얘는 또 안 되는 케이스야. 안 되는 케이스 이제. 안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답은 뭐냐면은 R이 9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요거 있죠. 요거. R이 1보단 작은데 반지름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는 있어야 돼. 물결무늬 친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얘들아. 물결무늬 친 게. 단순히 이것만 답으로 쓰면 안 되고 반지름은 최소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저 0까지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0까지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 자 3번은 사실은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거 이제 자, 반지름의 차가 지금 4 빼기 R의 절대값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지금 이제 4 플러스 R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거 두 개 풀면 돼. 그냥 두 개 풀면 되는데 자 여기다 쓸게 이제 저거 앞에 거를 풀면은 저 4-R 자체가 5와 마이너스 5 사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 자체는 5가 4 플러스 R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양변에 4를 뺍니다. 4를 이제. 그래서 R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R의 범위를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R의 범위를 일단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다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돼. 저렇게 부등호 연달아 나오면은 둘 다 만족하는 거였잖아. 둘 다.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이라고 9.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이렇게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1과 9 사이의 범위로 자, 요 정도로 우리가 답을 내주면 돼. 요 정도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저 모든 케이스를 다 해봐야 돼, 얘들아. 얘는 어쩔 수 없어.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케이스를.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올 거니까 이제 일단은 한번 숙제하실 때 한번 연습을 한번 좀 해보시기 바라고. 자, 이거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거 두 원에 해당이 되는 공통 외접선, 내접선 길이 구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 돼. 두 원을 내가 적당히 그려 놓을게. 자, 이게 중심이 이제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이죠. 얘는 이제 4칸, 5칸 간 거니까 대략 한 이 정도쯤 잡아주게 되면은 이 정도쯤. 얘는 이제 중심이 4,5고 반지름이 1인 현재 원인 거야, 이제. 자, 공통 외접선 분홍색, 공통 내접선 파란색으로 할게. 자, 간단해. 자, 공통 외접선입니다. 공통 외접선 이렇게. 이게 바깥에서 접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해놨을 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줄게.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수선의 발을 떨어뜨려. 수선의 발. 이렇게.
수순의 발 떨어뜨리면 여기 반지름이 1이야. 1.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나머지 길이가 2로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 2로 나오는 게. 1, 2로 나오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의 제곱에 5의 제곱이니까 루트 41이야. 루트 41. 그렇기 때문에 끝났죠.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서 얘의 길이를 구해주는 거니까 빗변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자, 빗변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주시니까 공통 외접선은 루트 37이 답이야. 루트 37. 저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루트 37로.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이 원이랑 선을 좀 그어 보셔야 되는 것이고, 원이랑 선을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 그냥 그림 다시 그릴게요. 공통 내접선인데, 그냥 공통 내접선이 이제. 자, 이제 공통 내접선은 이렇게 이제 지나야 되는 거야. 파란색으로. 자, 이거거든,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기 길이가 3이라고 치고, 여기 길이를 이제 1이라고 이제 치는 건데, 우리 여기 길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 여기 구하는 겁니다, 여기. 좀 진하게 할게요, 여기. 자, 여기 길이 구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반지름 1짜리의 연장선을 그어, 연장선 이렇게. 연장선을 이렇게 이제 그어 주셔가지고, 여기가 이제 1이 나오게 긋습니다. 여기 직각이 되게. 그러면은 여기 전체 길이가 그럼 이제 4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빗변이 있죠, 빗변. 빗변은 이제 이 0,0하고 여기 4,5하고 이제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저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보실 수가 있으니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아까 사실 계산해 놨었거든? 이거 아까 루트 41이었어. 이거 루트 4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용을 좀 해주느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자, 이제 우리 여기 길이 구하는, 이제 여기 길이를 이제 루트 40을 구해놨으니까, 이제 여기를 구해주면은, 여기 구하는 셈이죠, 여기. 여기 길이는 루트, 자, 빗변의 제곱에서 4의 제곱 빼는 거지. 빗변의 제곱에서 4의 제곱 빼주시면은 5가 답이 되는 거야, 5.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얘네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